이번 젝톡 주제는 흔히들 피그마에서 리네이밍이라고 부르는 컴포넌트와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 있는 레이어 구조 그리고 오브젝트들의 일관적인 네이밍 규칙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로 두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A와 B 대조군으로 두 가지가 있고 A는 보시는 것처럼 리전, 컨테이너, 랩 같은 네이밍이 들어가 있는 프레임 그리고 레이어 구조고요. B는 피그마에서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생성할 때 프레임이라는 영단어 뒤에 숫자가 붙어서 넘버링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 봐도 둘 중에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더 규칙성이 있고 일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 라고 한다면 당연히 A를 고를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규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기 더 쉽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프레임마다 컨테이너, 랩, 리전이라고 들어있는 모습들이 이 프레임 혹은 이 레이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의미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인지가 쉽습니다. 이런 구조나 계층을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마다 해석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계층 구조를 인지하고 그리고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찾으면서 제가 사용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그런 계층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밑에서부터 오브젝트가 있고 그 위로 컨테이너, 랩, 섹션, 리전, 모듈까지 올라갑니다. 오브젝트가 가장 작은 단위고 모듈의 최상위 단위입니다. 오브젝트는 가장 작은 단위의 개체를 의미하는데 피그마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런 개체를 의미합니다.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벡터 그래픽이 될 수도 있고 선, 프레임, 이미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밑에는 설명으로 잠깐 짧게나마 붙여놨는데 컴포넌트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을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보다 한 단계 위에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컨테이너는 오브젝트를 포함할 수 있는 한 단계 상위의 계층입니다.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그 오브젝트를 감싸야 하는 상위의 프레임이 있어야 한다면 혹은 오토 레이아웃이 있어야 한다면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부여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을 감싸야 한다면 컨테이너가 되고 복수의 오브젝트를 감싸더라도 그것을 감싸는 하나의 상위 계층은 컨테이너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가 여러 가지 있다면 혹은 컨테이너를 감싸야 한다면 랩이라는 이름으로 상위의 프레임 혹은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 위에 섹션과 리전이 있는데요. 섹션과 리전 또한 컨테이너, 랩의 관계처럼 상위 그리고 한 단계 더 상위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설명으로 이 계층부터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사용성을 고려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게 현재 UI 디자인의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섹션이랑 리전까지 구조가 높아진다면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구조는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섹션과 리전 선까지 사용하는 그런 단일 컴포넌트가 있다면 안에 별도로 포함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없는 그런 복잡한 구조의 컴포넌트가 있다면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무언가 하나 수정하려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구조 레이어를 다 열어가지고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고쳤을 때 컨테이너를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랩을 삭제한다거나 했을 때 레이어 구조를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섹션 이전 선까지 가는 그런 복잡한 구조의 오브젝트가 있다면 혹은 오토 레이아웃이 있다면 컴포넌트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는 모듈, 최상위 계층인데요. 이제 제가 만든 구조에서는 의미론적인 상한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되도록이면 저도 모듈 위로는 구조를 더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만들어 사용할 때는 모듈 앞에 수식어를 붙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탑 모듈,
미들 모듈, 바텀 모듈 식으로 이게 레이아웃의 상단에 있나, 중단에 있나, 하단에 있나를 구분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모듈까지 간다면 그 구조, 그 복잡한 오토 레이아웃 구조 혹은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단위가 아니라 많은 컴포넌트를 수용해서 포함할 수 있는 UI 패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어 구조를 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런 계층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표기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표기법은 개발자분들이라면 각자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적합한 표기법이 있을 테지만 디자이너들은 조금 자유롭게 열려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피그마를 사용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저는 케바 케이스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파스칼 케이스, 카멜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는 피그마 상에서 레이어 이름을 수정하려 할 때 커맨드 R, 윈도우 기준이면 컨트롤 R인데요. 눌러서 레이어 이름을 수정하려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레이어 구조가 레이어 이름이 이제 전부 다 선택이 돼버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이픈으로 끊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만 이제 포커스해서 선택을 하고 지우고 삭제하고 혹은 수정하고 하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케바 케이스를 추천드려요. 물론 이런 표기법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하는 개발자와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는 이런 표기법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개발자로 핸드오프돼서 넘어갔을 때는 개발자가 한 번 더 해석을 하거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은 디자이너들, 제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제가 디자인을 배웠던 디자이너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알려드렸던 제 후배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공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요. 공백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개발자분들은 공백을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피그마에서는 개발자가 디자인을 핸드오프에서 볼 때 보통 데브 모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컴포넌트 문서를 전달받아서 그것을 참조하는데요. 개발자가 데브 모드를 사용한다면 데브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백은 붙여서 별도로 표기를 다르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피그마 데브 모드의 기본 CSS 변환 표기법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분이 중간에 공백을 넣는 게 나는 더 작업하기 쉬워 혹은 내가 레이어 네임을 수정하기 더 용이해 라고 한다면 공백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예제인데요. 이건 버튼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를 제가 짰고요. 실제로는 컴포넌트로 제가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가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 구조를 제가 피그마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짜봤는데요. 가장 상단에 랩이 있고 그 하단에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 안에 레프트 아이콘, 레이블, 라이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이콘이 두 개가 양옆에 있고 중간에 레이블이 있죠. 이게 한 덩어리로 쌓여 있고 이것을 컨테이너로 잡고 그 컨테이너를 감싸는 가장 큰 단위의 랩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버튼이 두 가지, 복수의 버튼처럼 보이는 구조가 하나로 쌓여 있다면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구조처럼 랩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섹션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예시를 짜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개발자가 보더라도 기획자가 보더라도 네이밍 규칙을 어렴풋이 알고만 있다면 이 레이어
목록만 보더라도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컴포넌트로 만든 버튼이 있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구조에서 오브젝트는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이어 구조는 굉장히 쌓여져 올라가서 복잡해진다면 유지보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컴포넌트로 만든 것은 별도의 독립적인 객체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레이어 구조랑은 사실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잡고 있는 것은 맨 상단에 있는 게, 최상위에 있는 게 왜 섹션이 아닌가 라는 것은, 컴포넌트로 만든 것은 오브젝트로 취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감싸는 그 한 단계 상위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부터 다시 시작하는 점으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디자인에서 핸드오프 할 때 어떤 구조로 레이어를 짜야 좋은지, 그것을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 시스템에서 예시를 따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요. 모바일 기준 디자인 시스템이고요. 바텀 시트 픽스드 피커라는 컴포넌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바텀 시트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고정형이고 피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비주얼적으로는 날짜를 선택하는 데이트 피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내부에 보시면은 4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바텀 시트 핸들, 내비게이션 바, 데이트 피커, 홈 인디케이터. 하지만 비주얼적으로만 봐도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내부의 요소들이 많은 경우는 컴포넌트로 별개로 만들어서 그것을 모듈식으로 짜 맞추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이 유지보수도 좋고, 그리고 레이어 구조를 한 번에 보기도 훨씬 편합니다. 만약에 각각의 내부 항목들에 대해서 수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별도로 수정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갱신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그리고 가장 개발자에게도 수정사항이 발생했다는 걸 알리기도 좋고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네이밍 규칙에 대한 가이드만 있다면 누구나 디자인의 화면 구성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이밍 규칙에 대한 가이드예요. 누구나 디자인의 화면 구성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이제 바라마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인데, 결국에 그것을 네이밍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아무런 공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혹은 함께 작업하는 개발자, 기획자 혹은 마케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규칙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설명할 의무들이 네이밍 규칙뿐만 아니라 디자인하는 그런 스타일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런 IT, UI 작업에서 가이드를 만들거나 혹은 시스템을 짜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에게 가해지는 인지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인지 부하는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프레임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려고 뇌를 돌리는 그런 시간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인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 부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생산성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방지해서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라는 점이 기대 결과고요. 가장 제가 효과를 봤던 거는 비효율적이거나 의미 없는 오토 레이아웃 찾아내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 때 필요 없는 상위 레이어들 혹은 상위 오토 레이아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후배 디자이너들을 이제 코칭해 줄 때나 피드백을 해줄 때
오토 레이아웃 구조가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개발로 친다면 이제 HTML 퍼블리싱으로 친다면 하나의 요소를 여러 가지 div로 계속 겹겹이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사실 그 여러 가지 div들이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없고 그냥 감싸져 있기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최적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레이어 리네이밍, 네이밍 규칙에 대해 설정하고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직독 주제로는 조금 더 막 컬러나 시스템에 관련해서 가이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